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일본 도발에 맞서자고 당부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시장이 한때 크게 흔들렸다가 이내 개장 초반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일본 이슈보다는 미중 무역 분쟁과 내수 경기 침체가 더 주요한 변수라는 분석입니다. 산업계 상황은 어떨까요?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일본의 2차 경제 보복 우려에 대해 우리 정부와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군국주의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정부가 자유무역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결국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호하고 또 결연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며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일본의 도발에 냉정하고 침착하게 맞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도 일제히 아베 정부를 비판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일본이 오늘 오전 10시 도쿄 총리관저에서 내각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4일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시작한 데 이어 1,100여 개 품목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한 겁니다. 이 조치는 다음 주 5일쯤 일왕의 공포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3주 뒤인 24일 이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국이 우대국 제도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3년 단위로 심사를 하고 일주일 안에 한국으로의 선적이 가능하던 것이 6개월 단위로 허가를 받고 최장 90일 동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통관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재고가 넉넉치 않은 일본산 부품 소재가 바닥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오랜 우호 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일본의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분위기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아베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일본은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슈가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보다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내수 경기 침체가 더 큰 이슈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장중한때 코스피는 1987선까지, 코스닥은 609선까지 하락하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양지수 모두 이내 개장 초반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슈를 앞두고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커졌던 상황. 그러나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일본 이슈보다는 미중 무역 분쟁과 내수 경기 침체가 금융시장 전반에 주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제가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2,000포인트가 붕괴됐다? 이 자체는 약간 좀 이슈가 많이 반영되어 왔는데 좀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오늘 만약 증시 급락의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본다면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재차 점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채권 시장의 경우 채권의 강세는 국내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았던 올해 내내 이어졌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채권 강세장의 주된 요인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사실 화이트리스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대내적으로 국내 투자, 수출, 소비 다 안 좋고 미중력 분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고 이제 이런 국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강세 추세인데 그 트렌드가 좀 더 강화되는 재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화이트리스트 이슈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냥 계속 가격 조정을 받아오던 관계에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뭐 흔히 얘기하는 가격이 더 심각하게 빠질 거다라는 생각은 추가적으로 많이 하진 않는데 이게 말씀 주셨듯이 심리적인 요인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다만 전문가들은 이슈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적인 이슈가 이어지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3분기 정도까지 나쁘고 4분기에 좋아질 거야 라고 지금 다 예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지금 나오는 소식들이 사실은 기업 이익에 다 마이너스 요인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또 이제 3분기가 저점인데 3분기가 저점이 아닌가 봐 이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커진 상황이다 지금. 전문가들은 또 높아진 시장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져 원화 약세장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자, 이번엔 산업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물자 통관을 지연시킨다면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자동차 부품, 또 공작기계, 화학 등 핵심 품목을 조달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한국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색 국가 제외,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이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1,100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화학, 기계, 차 부품 등 부품 소재 조달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이 적게 조달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산이나 수출이나 이런 데 이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차세대 반도체나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탄소 섬유도 그렇고 이제 수소차나 전기차나 관련된 뭐 배터리 이제 용기라든지 뭐 대부분은 좀 이제 차세대나 아니면 신산업 관련된 품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향후 이제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고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서 이제 좀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좀 겨냥한 우선 한국 경제의 대대보 역할을 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피해가 걱정됩니다. 실리콘 웨이퍼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소재 부품 장비의 일본 의존도는 50%가 넘습니다. 반도체 전공정에 사실상 일본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전기차 등 미래차 시장도 문제입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핵심인 알루미늄 파우치는 모두 일본산입니다. 미래차 시장을 발빠르게 선점해야 하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기계를 깎고 만드는 공작기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상황에서 현재 공작기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는 90%가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공작기계 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장비를 쓰는 조선과 건설 장비 등의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일본산 소재 부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거나 국산화하는 노력을 더욱 배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앞서 레포트들 보셨듯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일본발 수출 규제 악재, 우리 제조업 전반으로 번지게 된 건데요.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화이트리스트 배제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자, 한마디로 그동안 해줬던 이 통관 우대를 해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 세계 27개국만 이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아시아에선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 화이트리스트라는 건 믿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신뢰가 있으니까 수출 심사도 빠르게 해주겠다. 이런 우대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 이들 국가는 3년 단위로 심사를 받고요. 일주일 안에 선적이 가능했는데 이런 패스트트랙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는 8월 24일부터 통관 신청을 하면 최장 90일 동안 심사를 질질 끌어서 3달 동안 선적을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좀 깔려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우리 수입을 방해한다는 거죠. 또 설상가상으로 개별 허가제로 바뀐 건데 수입 금지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품 소재, 재고가 떨어진 한국 기업들의 생산 공장이 멈춰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걸 노리고 경제 보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취약한 부분을 한마디로 지금 계속해서 공략을 하기 위해서 노렸던 거고 그렇죠. 결국에는 실행을 한 건데 특히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피해가 현실화가 될 것이다. 첨단 산업 부분에서 통관이 지연될 경우 타격이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이 지금 필요한 겁니까? 네,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타격이 크고 또 우리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싶은 분야가 첨단 소재나 이 전자 부품일 겁니다. 네. 이 디스플레이 제조기계의 경우에 일본 제품이 80%가 넘고요. 전자 품목에서는 필름과 전지 등 7개 품목이 이 일본 의존도 50%가 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전문가들은 수출 규제 품목 1,100여 개 중에 이 수입 대체나 국산화 등으로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은 거의 대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공급난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이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의 경우에 일본에서 탄소 섬유를 들여와서 만들고 있는데요. 일본이 규제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제 연구를 마친 상태고 인증만 받으면 국산 제품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방해에도 끄떡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략 2.5개월 정도의 재고를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디램 익스체인지 분석인데 이게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좀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일에는 한일 간의 장관급 회담이 있었고요. 조금 전 6시입니다. 한 5분 전부터 한미일 외교 장관급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적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네. 자, 일단은 좀 시간은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일본 정부는 개정안을 7일 공포하고요.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해서 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시간은 있는 거고요. 또 이와 별도로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완벽한 경제 보복이다. 자, 이 점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완벽한 경제 보복이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부각해야 합니다. 이번에 경제 보복이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런 증거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것은 국제 여론전에서 내세워야만이 국제적으로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 WTO에도 위반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 좀 더 세계가 알아야 된다. 네, 국제적인 여론전도 지금 필요하다.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터지기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죠. 두 국가가 붙으면 결국 일본도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도 2시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에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한국의 전체 수입 중에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미국에 이어서 3번째인데요. 쉽게 말해서 한국은 일본의 주요 고객이란 얘기고요. 네. 아까 말했듯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소재 재고가 남아있는 3분기까지 거래처를 다변화한다면 일본 기업은 최대 고객을 잃게 되는 겁니다. 또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무라 아키오 일본 상의 회장은 한국이 일본에 의존하던 일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뭐 저희도 매번 지금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전례 없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도 이루어지면서 일본 경제에 좀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수출 규제가 폭탄을 끌어안고 자폭하는 가미가제식 공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아울러 우리 정부도 그냥 당하고만은 있지 않을 태세인데요.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다. 또 일본이 큰 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만들어 나가겠다.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동시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대응과 맞대응을 원하지 않는다. 해결법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인 대응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정말 우량 고객을 먼저 쳐내는 아이러니한 상황, 한마디로 뭐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자살 공격이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위기를 기술 자립과 의존도를 좀 탈피하는 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당연히 커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기술 자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큰데요. 우리 중소기업 중에는 이미 기술을 확보하고도 판로를 뚫지 못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좀 적극 발굴하면 좀 빠르게 기술 자립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또 이와 동시에 일본 외 국가에서도 공급받을 수 있는 판로를 찾아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공조도 할 수 있다, 뭐 하는 게 좀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반도체를 좀 안정적으로 수급하지 못하면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웹서비스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그렇고요. 또 테슬라나 인텔, 퀄컴 등 IT 업체들도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일본의 결국에는 뭐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지금 된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뭐 산업계나 경제 쪽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도국의 정창신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결국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관련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국내 산업이 타격을 맞게 된 가운데 또 한편에서는 반사 이익 기대감이 고조되는 종목들도 있다고 합니다. 양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명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1일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4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포토리지스트와 에칭가스,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총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나지 않았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에칭가스의 국내 수혜 업체로는 솔브레인과 후성, ENF 테크놀로지, 램테크놀로지가 꼽힙니다. 포토리지스트 관련 수혜주로는 동진세미캠과 금호석유화학,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SKC 코오롱PI, 이녹스 첨단 소재가 거론됩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의 2차 보복이 강행된 가운데 소재와 부품, 장비 등의 국산화 조치에 따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주의 수혜도 예상됩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이날 화이트리스트 관련 품목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원익 IPS와 KC텍, 이오테크닉스, 신화인터텍, SNS텍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100% 수입하고 있는 OLED 패널 제작 부품인 섀도우 마스크 관련주도 언급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APS홀딩스와 웨이브 일렉트로가 관련 기술을 보유해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산 불매운동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애국 테마주에 대한 관심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관련 수혜주로는 모나미, 하이트진로홀딩스, BYC, 코데즈 컴바인 등이 꼽힙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여야가 이틀간의 회의 끝에 5조 8,30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회의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 차원에서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총액 규모는 5조 8,300억 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 7천억 원보다 약 8,700억 원이 순감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정부 안에서 1조 3,800억 원 규모의 사업 예산이 삭감됐고 국채 발행액도 3천억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더불어 여야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와 부품 국산화 등의 1조 8천억 원의 목적 예비비를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는 오후 7시경 예결위 예결조정 소위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이 오늘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한 일본의 조치를 일제히 보도하고 한일 갈등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끓는 점에 달한 양국의 적대감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 갈등으로 흔들리는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끼쳐 첨단 산업 전반으로 파급이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BBC는 이번 백색 국가 자격 박탈 조치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넘어 전자산업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즈는 전직 일본 관료 출신 호소카와 마사히코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입 과정에 몇 주가 더 걸릴 뿐이라며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과장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소재 국산화 움직임이나 반일 감정에 따른 일본 상품 불매와 여행 자제 등으로 일본 기업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아시아 지역 내 안보 협력이 흔들릴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일 트위터를 통해 9월 1일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나머지 3천억 달러 제품에 대해 10%의 소규모 추가 관세 부과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양측이 진전을 보지 못한 데 따라 추가 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석 달 전에 합의를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슬프게도 중국은 서명 전에 재협상을 결심했다며 무역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2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6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모바일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온라인 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17.3% 증가한 10조 5,68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소매 판매액 중 온라인 비중은 20.4%였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상품군별로 본다면 음식 서비스와 가전, 전자, 통신기기, 음식료품 등이 높았습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전년비 25.6% 증가한 6조 8,469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의 비중은 1년 전보다 4.3%포인트 증가한 64.8%로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모바일의 비중이 높은 상품군은 음식 서비스와 이쿠폰 서비스, 가방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음식 서비스가 다양화하고 가정 간편식을 선호하는 등 소비 경향이 변화한 영향이라며 가격 할인 행사 등으로 에어컨과 제습기 등 계절 가전 거래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딱딱하고 틀에 박힌 골프웨어의 식상함에서 벗어나 보다 캐주얼한 일상생활에서도 활용 가능한 골프웨어가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이 트렌드를 한국에서 직접 이끌어가는 골프몰라를 만나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즐겨 입는 라운드티, 캐주얼한 모자, 개성 넘치는 카라티까지. 언뜻 봐서는 일반 옷가게인가 싶지만 사실은 골프웨어 판매점입니다. 다소 무겁고 절제된 전통적인 골프웨어 이미지에서 벗어나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실용적인 골프웨어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골프몰라의 매장입니다.
골프몰라의 그 브랜드 이름인 몰라는 영어로 MOLA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Make Our Lives Awesom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퍼들에게 좀 더 나은, 더 스타일리시한 제품들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프몰라는 미국과 호주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골프웨어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골프웨어는 일상복과 운동복의 경계를 과감하게 무너뜨린 것이 특징입니다. 기능성이라는 본질에선 벗어나지 않되 일상생활에서도 멋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골프웨어를 뜻합니다. 기존의 골프웨어라면 되게 틀에 박혀 있고 정형화된 그 스타일의 골프웨어라면 라이프스타일 골프웨어는 골프 칠 때만 입는 것이 아니라 데일리로도 충분히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골프웨어입니다. 스타일리시와 합리적인 소비를 합쳐놓은 골프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골프의 대중화로 젊은 층의 유입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골프웨어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능성 운동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운동복을 일상복으로 입는 애슬레저 패션이 유행으로 번진 데 이어 골프웨어 역시 활용도가 높은 제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애슬레저는 애슬레틱과 레저의 합성어로 일상복으로 어색하지 않으면서 운동복처럼 편하고 활동성이 있는 스타일을 뜻합니다. 연령층대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고요. 좀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찾고 계세요. 좀 더 트렌드하고 유니크한 제품들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형화된 옷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데일리에서도 입을 수 있고 편안하게 요즘에 연습장이나 꼭 필드가 아니더라도 연습장이나 스크린을 치러 가실 때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뭐 앞에 마트나 여러 가지로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원태정 대표는 이러한 트렌드를 발빠르게 파악하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가격과 활용도, 디자인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겁니다. 기존의 골프웨어들은 소재와 디자인에 중점을 뒀다고 치면 저희 브랜드의 특징은 브랜드의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개개인의 감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스타일과 감성과 퀄리티를 모두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장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골프는 신사의 스포츠라 불리며 매너와 에티켓을 중요시해 복장 역시 다소 딱딱하고 정형화된 흐름이 이어졌지만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골프라는 그 스포츠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약간 좀 변질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들만의 리그에서 약간은 대중화된, 앞으로는 더 대중화될 그런 스포츠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는데 그 낮아진 연령층을 표출해 줄 수 있는 그 개성들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앞으로도 골프웨어 쪽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골프몰라는 온라인몰을 기반으로 해 젊은 층 사이에서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데다 합리적인 가격에 수준 높은 제품을 선보이고 있어 인기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상품 라인업 확장과 함께 자체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향후 골프몰라의 오리지널 프로덕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단순히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해외 라이프스타일 골프웨어 편집샵에도 판매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프웨어부터 친숙하고 쉽게 접근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골프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원태정 대표. 한국을 넘어 세계로의 라이프스타일 골프웨어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한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이웃의 약점을 치밀하게 분석해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행위, 그리고 그런 행위에 정당한 이유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자를 과연 우리는 이웃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8월의 첫 금요일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 시기가 더 덥게 느껴지는 건 이 허울 좋은 이웃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